지금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위에 손을 올려보세요. 뛰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10초 후, 이 나라 어딘가에서 당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그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손주들과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들의 가족은 의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의 가장 바쁜 심장센터 중 한 곳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뛰는 심장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흉곽을 열어보고 침묵의 살인자들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혈관에 무슨 짓을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매주 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수술합니다.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 규칙적인 운동.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을 하면 그들의 동맥은 낡은 수도관처럼 보입니다. 수년간 조용히 쌓여온 누렇고 끈적한 플라크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80%에서 제가 그들의 식단 기록을 검토하면 저녁 식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범인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를 드셨나요? 구운 고기, 붉은 고기 덩어리가 든 든든한 찌개. 이제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관절이 약간 뻣뻣한가요? 계단을 오를 때 잠깐이라도 멈춰야 했나요? 이것은 나이가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안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조기 경고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세 남성이 저희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는 강남에 살고 매일 아침 산책을 했으며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딸이 저녁 식사 후 가벼운 가슴 불편함을 호소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가벼운 불편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그의 주요 관상동맥 3개가 75%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간신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과 이야기했을 때 그의 아내는 일주일에 최소 4번 소고기국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품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에는 먹은 후 몇 시간 내에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화합물이 있습니다. 며칠도 아닙니다. 몇 주도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입니다. 이 염증은 동맥의 섬세한 내벽인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플라크가 달라붙어 축적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여도 말입니다. 저는 수천 건의 심장질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병력, 식습관 패턴, 질병 진행을 비교했습니다.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양이라도 소고기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그것을 피한 환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동맥 폐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갈 때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이것은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간단한 변화로 동맥을 깨끗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창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화합물이든 식사를 할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할 수 있었을 사람들을 수술하는 것에 지쳐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소고기가 당신의 심장에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한 생화학적 과정을 밝히겠습니다. 대신 어떤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잘못된 음식을 드셨더라도 플라크 축적을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30일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의 수술실에서 사람의 가슴을 열고 망가진 심장을 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어제 드신 소고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동맥 안에 조용히 벽을 쌓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춰야 하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초간 가슴이 답답한가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58세 남성이 제가 자문하는 서울 삼성의료원에 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4번 운동합니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종이 위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단지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후 그는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슴을 열었고 관상동맥이 70%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식단 기록을 분석했을 때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 8년간 일주일에 5번 소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소고기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섭취할 때마다 소화 과정에서 트리메티라민이라는 특정 분자가 방출됩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이것을 트리메티라민 N옥사이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TMAO. 이 화합물은 무서운 일을 합니다. 소고기를 먹은 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혈류에 TMAO 수치가 급증하고 즉시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동맥이 섬세한 내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처럼 매끄럽습니다. TMAO가 이 표면을 긁습니다. 일단 긁히면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이 거친 부분에 달라붙습니다.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쇠고기에는 포화지방과 햄철이라는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소화기관에서 합쳐지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백혈구를 동맥벽으로 보냅니다. 이 세포들은 커져가는 플라크에 갇혀서 플라크를 더 크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슴 속의 시한폭탄입니다. 의료계는 이런 연관성을 수년간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일어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일어납니다. 약을 먹어도 일어납니다. 저는 직접 마라톤 선수들을 수술했는데 그들의 동맥이 운동을 안 하는 70대 노인의 동맥처럼 보였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규칙적인 쇠고기 섭취였습니다. 시간 경과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g의 쇠고기를 먹은 후 보통 식당 스테이크 크기인데 체내 TMAO 수치가 최대 18시간 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일주일에 3번 쇠고기를 먹으면 동맥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염증과 손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회복 시간이 없습니다.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플라크만 계속 자랍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이 심장을 보호하고 어떤 단백질이 심장을 파괴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치명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대체 단백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30일 만에 기존 플라크를 실제로 녹이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아침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육류산업은 적색육이 힘과 활력에 필수적이라고 여러분을 설득하는데 수십억을 썼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심장을 직접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봤습니다. 쇠고기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심장을 질식시켜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쇠고기를 먹을 때 동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죠? 그 얇은 피부층 아래에서 혈액이 내피세포라는 것으로 둘러싸인 혈관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몸속 모든 동맥 안쪽을 덮고 있는 섬세한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벽지가 매끄럽고 건강해야 혈액이 심장으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쇠고기를 먹고 단 2-3시간 만에 그 벽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색육, 특히 쇠고기에는 트리메티라민이라는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이것을 TMAO라는 물질로 바꿉니다. 적어두세요. TMAO, 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 이 분자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쇠고기를 먹은 후 TMAO가 혈류로 들어가면 동맥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매끄러운 벽지에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몸은 당황해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하지만 끔찍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 염증 세포들이 일종의 응급 반창고로 콜레스테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층층이, 식사할 때마다. 해가 지날수록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전입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 68세. 혼란스럽고 화가 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운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강남집 근처 산길을 걸으신다고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120/75였습니다. 하지만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관상동맥에 3군데 큰 막힘이 있었습니다. 80%나 막혀 있었습니다. 아마 2주 후면 심각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깨끗하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튀긴 음식 안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그런 다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쇠고기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나이 들어서 근육량과 에너지를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믿어서 거의 매일 갈비나 소고기 국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그 쇠고기가 동맥을 중독시키고 있었고 운동이 동맥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지고 있었던 거죠. 쇠고기에서 나온 TMAO는 단순히 플라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합니다. 기존 플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수년간 휴면 상태였던 화산을 상상해 보세요. TMAO가 그 화산을 갑자기
폭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맥 안 콜레스테롤, 침착물을 덮고 있는 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막이 파열되면 혈액이 콜레스테롤을 보고 즉시 혈전을 형성합니다. 그 혈전이 동맥을 완전히 막습니다.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장마비입니다. 연구 결과는 이제 완전히 명확합니다. 불과 2년 전에 발표된 연구에서 한국의 4,000명 이상의 환자를 1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한 달에 1번 이하로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 발생률이 3배였습니다. 3배입니다. 운동, 흡연, 가족력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외과의사로서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육류산업은 문제가 포화지방뿐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며 살코기로 바꿉니다. 하지만 TMAO 형성은 지방 함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육 조직 자체의 카르니틴과 콜린에서 나옵니다. 살코기든 지방이 많은 고기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TMAO를 만듭니다. 둘 다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둘 다 잠자는 동안 여러분을 죽이는 불안정한 플라크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매일 쇠고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마 한 달에 1번,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한 달에 2번 정도였습니다. 당신의 효소, 장내 세균, 당신의 전체 시스템은 매일 소고기를 섭취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동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있는 심장외과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 식품업계가 당신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30분 이내에 장에서 트리메티라민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장내 세균이 붉은 고기의 카르니틴을 분해하여 이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위험해집니다. 간이 트리메티라민을 트리메티라민 N옥사이드로 전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TMAO라고 부릅니다. 이 분자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TMAO는 단순히 혈류에 무해하게 떠다니지 않습니다.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동맥을 매끄러운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맥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는 미끄럽고 깨끗해야 합니다. TMAO는 이것들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 세포들이 접착 분자를 생성하게 합니다. 갑자기 매끄러운 고속도로가 풀로 뒤덮이게 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끝의 시작입니다. 평소에는 동맥벽을 그냥 지나가던 백혈구가 이제 이 접착 분자에 달라붙습니다. 동맥벽 속으로 파고들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혈구들은 우리가 거품세포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합니다. 부풀어 오르고 죽고 그 내용물을 동맥벽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것이 플라크입니다. 이것이 시한폭탄입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왔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일주일에 5일 운동합니다. 제 콜레스테롤은 190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를 때 가슴에 압박감을 느낍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좌전하 행동맥이 60% 막혀 있었습니다. 60%입니다. 그리고 그의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소고기를 드십니까?
일주일에 4번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갈비, 저녁에는 불고기, 정력을 위해 소고기 국.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 소고기가 어떤 콜레스테롤보다도 빠르게 당신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주범이 아닙니다. 염증이 주범입니다. TMAO는 동맥을 취약하게 만드는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동맥벽에서 인플라마좀이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면역세포가 공격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플라크. 순환이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TMAO는 또한 동맥, 벽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신체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역콜레스테롤 수송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위험한 곳에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여 간으로 다시 보내는 방법입니다. TMAO는 이 보호 메커니즘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동맥벽의 콜레스테롤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쌓이고 굳어지고 심장을 질식시킵니다. 저는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힘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고기를 먹습니다. 부모님이 소고기를 드셨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습니다. 붉은 고기가 정력을 키운다고 누군가 말해서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동안 관상동맥은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71세 이 씨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왔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 스텐트로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회복했을 때 식단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40년 동안 일주일에 6번 소고기. 그녀의 TMAO 수치는 안전 범위의 3배였습니다. 3배입니다. 그녀의 동맥은 20년 더 나이 든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MAO 수치는 붉은 고기를 먹은 후 몇 시간 내에 급증합니다. 그리고 내피세포에 대한 염증 손상은 즉시 시작됩니다. 저녁에 소고기를 먹습니다. 자정이 되면 동맥벽이 이미 공격받고 있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파괴뿐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입에 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을 멈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다음 식사 전입니다. 이제 접시 위에서 가장 위험한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TMAO라고 부릅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장내 세균이 붉은 고기에 고농도로 함유된 L-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을 분해합니다. 이 분해가 TMAO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TMAO는 소고기를 먹은 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00건 이상의 혈관 조영술 결과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소고기를 먹은 환자들은 붉은 고기를 피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동맥 플라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크는 더 끈적하고 더 염증이 있었으며 갑자기 파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전혀 괜찮다고 느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 안에서는 재앙적인 사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TMAO가 혈류에 들어가는 순간
면역체계가 자신의 혈관벽을 공격하도록 유발합니다. 백혈구가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싸워야 할 감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염은 없습니다. 당신이 먹은 소고기에서 나온 이 독성 화합물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백혈구들은 동맥벽에 갇혀 거품세포를 형성합니다. 거품세포는 치명적인 플라크의 구성 요소입니다. 한 달 또 한 달, 한 끼 또 한 끼, 이 플라크는 조용히 자랍니다. 통증 없이, 경구 없이, 그저 축적될 뿐입니다. 6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제 병원에 오셨죠. 일주일에 5번 운동하셨습니다. 담배도 전혀 안 피우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170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분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자랑스럽게 노인에게 단백질이 좋다고 읽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 구운 소고기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관상동맥 칼슘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칼슘 수치가 480이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플라크 축적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다른 단백질에 비해 소고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닭고기에도 엘카르니틴이 있지만 소고기에 들어있는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생선에는 거의 없습니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TMAO를 전혀 생성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장내 세균이 식물성 단백질을 이 독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이며 제가 여기 한국에서 제 환자들의 결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늘 소고기를 끊는다 해도 TMAO 손상이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증 연소화대 반응은 몇 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미 형성된 플라크는 동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소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특히 구이나 튀김을 할 때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AGE라고 부릅니다. 이 화합물들은 동맥 노화를 10년에서 15년 가속화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3번 구운 소고기를 좋아하는 60세 어르신의 동맥은 75세 어르신의 동맥처럼 보입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봅니다. 박 씨는 운이 좋으셨습니다. 골든타임에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던 수십 명의 환자들을 응급수술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요. 가족들은 매번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요.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먹었어요. 운동도 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셨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심장 환자들을 수술한 20년 동안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더 빠르게 심장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고기에만 존재하는 특정 염증 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먹은 후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동맥벽을 공격합니다. 이 화합물은 NU5GC라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NU5GC. 엔글라이콜릴 유라민산의 약자이지만 그 의학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간단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이 분자를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다른 모든 포유류는 만듭니다. 소도 만듭니다. 돼지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먹으면 이 외부 침입자를 혈류에 직접 강제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면역체계는 즉시 NU5GC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몇 시간 이내에요. 저는 단 한 번의 소고기, 식사 전후 환자들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단 한 끼 식사요.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산봉구리처럼 치솟습니다. 백혈구가 동맥벽으로 몰려들어 혈관 내벽에 박힌 이 외부 분자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동맥의 섬세한 내부 표면인 내피에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그 상처들은 콜레스테롤 입자를 위한 완벽한 함정이 됩니다. 그것이 플라크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동맥이 시한폭탄이 되는 방식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3세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어요. 일주일에 5번 운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어요. 혈압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심장 칼슘 수치는 심각한 플라크 축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소고기를 드셨습니다. 주말엔 갈비를요. 저녁엔 불고기를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NU5GC를 체내에 주입하고 관상동맥 안에서 염증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그렇죠. 인슐린이 급증합니다. 튀긴 음식을 먹으면 그렇죠. 산화된 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NU5GC는 말 그대로 세포막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염증을 만듭니다.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날마다 그것을 계속 공격하며 혈관에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환자들도 심각한 막힘을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주요 문제가 아닙니다. NU5GC로 인한 염증이 콜레스테롤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돼지고기는 어떤가요? 양고기는요? 네, 그 고기들도 NU5GC를 함유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농도가 훨씬 낮고 소고기의 NU5GC 특정 구조가 인간 조직에 더 공격적으로 결합합니다. 바로 여기 서울의 연구병원들의 여러 연구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소고기가 최악의 범인입니다. 그럼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앞으로 30일 동안 소고기를 완전히 끊으세요. 줄이는 게 아닙니다. 끊는 겁니다. 몸이 축적된 NU5GC를 제거하고 동맥 염증을 감소시키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 단백질을 생선으로 대체하세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요. 이것들은 염증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일 2번 콩류를 드세요.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이요. 이것들은 NU5GC 없이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화합물로 파괴된 심장들을 수술했습니다. 수술 중에 제 손으로 그것들을 잡았습니다. 염증은 눈에 보입니다. 플라크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신다면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인 골든타임 동안 말입니다. 이제 쇠고기가 동맥의 시간대별로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17년간의 외과 진료를 통해 완전히 이해하는 데 걸린 정보이며 앞으로 몇 분 안에 완전히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한 인분을 드시면 예를 들어 약 150g의 전형적인 한국식 고기구이 분량을 드시면 삼키신 지 30분 이내에 혈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삼키신 지 30분 이내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화합물인 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가 혈관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충분히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단순히 혈액 속에 무해하게 떠다니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모든 동맥 안쪽을 덮고 있는 얇고 섬세한 세포층인 내피세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내피세포를 수도관 내부의 매끄럽고 보호적인 코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혈액이 완벽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는 이 코팅을 문지르는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쇠고기를 드신 지 2시간 이내에 이 내벽에 미세한 파열과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체는 이 손상을 감지하고 즉시 염증 세포를 보내 문제를 복구합니다. 진짜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염증 세포들은 손상을 메우기 위해 콜레스테롤 입자를 함께 가져옵니다. 마치 몸이 새는 파이프를 끈적한 테이프로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통해 관찰한 악순환이 있습니다. 다음 날 또는 일주일에 2번이라도 쇠고기를 다시 드시면 이 복구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더 많은 염증 세포가 도착합니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층층이 쌓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박모 씨라 하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침 산책 중 가벼운 가슴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 전벽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 좌전하행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쭈어보니 일주일에 4번 아침으로 소고기 국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식당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매 숟가락마다 가슴의 시한폭탄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계신 줄은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성이 생명을 구하니까요. 쇠고기를 드신 후 0분에서 30분. 혈류에 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30분에서 2시간, 내피 손상이 시작됩니다. 동맥에 말 그대로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시간에서 6시간, 염증 반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신체가 손상된 부위를 복구세포와 콜레스테롤로 가득 채웁니다. 6시간에서 24시간, 기존 플라크가 있는 경우 이 시간 동안 약간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많은 심장마비가 전날 밤 과식한 고기, 저녁 식사 후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염증이 점차 가라앉지만 손상이 심했다면 영구적인 플라크 침착물이 남습니다. 이제 외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2번만 쇠고기를 드셔도 동맥은 완전한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내피세포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여기서 주요 악당은 아닙니다. 저는 200 미만의 완벽하게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환자분들이 붉은 고기를 정기적으로 드셔서 심한 혈관 막힘이 생긴 것을 봤습니다.
염증과 내피 손상이 혈액 검사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환자분들께 쇠고기가 단순히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계에 적극적인 독입니다. 매번 드실 때마다 또 다른 층의 손상이고 수술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이 오디오북 시작 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시나리오에 한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식사부터입니다. 첫째, 앞으로 30일 동안 쇠고기를 완전히 끊으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요. 체력이 필요하다고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붉은 고기에 트리메티라민 N-옥사이드 화합물이 지금 당장 동맥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드실 때마다요. 저는 수술 중에 제 눈으로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쇠고기를 드신 후 4시간 이내에 염증이 시작됩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단백질을 즉시 대체하십시오. 하루에 정확히 60g의 완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g의 단단한 두부는 20g을 제공합니다. 달걀 3개는 18g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렌틸콩 한 컵은 18g을 제공합니다. 적어두십시오. 아침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 점심 야채를 넣은 렌틸콩 수프, 저녁 콩과 함께 구운 고등어나 연어. 이 조합은 쇠고기가 제공하던 모든 것을 사형 선고 없이 제공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생마늘 2쪽을 드십시오. 먼저 으깨서 10분 기다린 다음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십시오. 이것은 이미 관상동맥에 형성되고 있는 부드러운 플라크를 직접 녹이는 알리신을 활성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모 씨는 정확히 이 방법을 사용하여 90일 만에 동맥 플라크를 38% 줄이셨습니다. 가슴 통증 없이 계단 한 층도 올라갈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북한산을 등산하십니다. 넷째, 자기 전에 정확히 한 큰술의 냉합착 올리브유를 드십시오. 이것은 간에 혈관벽에서 위험한 점일도, 지단백 침착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좋은 종류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식물성 기름이 아닙니다. 카놀라유가 아닙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가능합니다. 다섯째, 매일 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30분 동안 걸으십시오. 혈액이 걸쭉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몸이 영양분을 처리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혈당 급증을 막아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은 이 한 가지 습관을 4개월간 지켜서 예정되어 있던 우회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경고입니다. 소고기와 함께 비타민을 드시지 마십시오.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여전히 붉은 고기를 드신다면 동맥 내부에 독성 산화 폭풍을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소고기에 햄철과 철분 보충제가 결합하면 플라크 형성이 400% 가속화됩니다. 저는 부검 보고서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일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로 가십시오. 소고기 포장을 모두 꺼내십시오. 누군가에게 주시거나 버리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그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일 아침 두부, 계란, 마늘, 렌틸콩, 올리브유를 사십시오. 이 5가지 음식이 72시간 이내에 동맥 손상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나는 내 심장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글로 적으면 다짐이 됩니다. 뇌가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23년간 심장외과를 진료해왔습니다. 수천 개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죽어가는 심장을 제 손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살리지 못한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제가 살릴 수 없는 환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배우자분이 이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교회 친구들, 시장하는 분들, 아파트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한 생명을 구하면 영웅입니다. 이 정보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심장마비를 계획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30일 변화는 오늘 시작됩니다. 성공 사례를 들려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소고기 섭취를 줄이실 건가요? 아니면 대체 단백질로 바꾸실 건가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부탁드리며 아직도 소고기를 자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소고기가 동맥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